쉬워서 나름 쉬워서 숙제하실 때 양이 조금 돼도 충분히 할 거예요. 경문수는 너무 쉬워서 네. 할만하죠. 그렇죠. 999번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눈썹에 물어볼게요. 자, 약수라는 말이 나오면 뭐 해야 돼? 소인수분해 해야 돼. 좀 필기 하세요. 한 번 더 필기합시다. 자, 문제에서 뭐뭐뭐의 약수 이런 멘트가 나오면은 무조건 소인수분해를 해요. 네. 기본이에요. 720의 약수 뭐죠 나왔죠? 그럼 720 소인수분해 합시다. 얘 얼마야? 소인수분해. 기억 빨라. 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소인수분해를 일단 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얘 연제곱부터 끝번호까지 써놓읍시다. 여기까지 해놓는 게 세팅이에요. 약수 문제 세팅은 이렇게 합니다. 이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풀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웬만하면 다 맞춰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이 단원이 실수를 하는 것 때문에 점수가 나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두려워들 한다니까요. 그 높은 애들이 성적을, 그러니까 수학 잘한다고 얘기 들었던 애들이 여기가 맨날 힘들대. 근데 걔네가 말하는 힘듦은 이런 거야. 만점을 못 받아서 못 받겠어서 힘듭니다 라는 뜻이거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만점 받고 싶으면은 약수 나왔을 때 이런 세팅하는 거 기본으로 합시다. 얼마 안 걸려요 해봤자. 이런 말 안 들으셔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적에 대한 책임을 이제 본인도 많이 지는 거니까 네, 듣는 게 더 좋다는 건 알아주시고요.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양의 약수는 얘네 중에 하나 고르고 몇 개도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얘네 중에 하나 고르고 얘네 중에 하나 골라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걸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외우잖아요. 4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외우는 이유가 여기 뒤에 1이 왜 붙습니까? 얘네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2의 4제곱이면 5개 나오고 3의 제곱이면 3개 나오고 5의 1제곱이면 2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니네. 여기 문제들은 별게 없네. 예를 들어 문제 나온다 칩시다. 예를 들어 뭐 720의 약수 중에 9로 나누어 떨어지는 그런 약수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얘는 무조건 선택이 돼야 되겠죠? 얘가 무조건 선택되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얘는 선택되고 얘는 5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정답 10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팅만 잘 되어져 있으면 문제가 변형된다 한들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이런 좀 습관을 기울고요. 평소에 숙제할 때도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렇죠? 네, 1003번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싫어하는 유형의 문제고요. 얘는 외웁시다. 그렇죠? 1003번 문제는 내는 학교가 있어요. 있어서 어쩔 수가 없고 좋은 문제인데 집을 방법의 수랑 집을 가능한 금액이에요. 이거 원래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이거 뭔가 얘기해준다고 얘기했었는데 안 하겠습니다. 증명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돈 문제 되게 제 구태에 의연한 문제거든요. 그냥 뭐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그냥 안 나왔으면 해요. 잘 보세요. 한번 문제 스타일을 보세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누가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나는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야, 나름 그래도 밑에 문제 10번으로 해놨네. 1,500원. 근데 신사임당이 없네요. 그쵸? 되게 옛날 문제겠죠. 자, 볼게요. 얘 방법의 수는 비슷하죠. 예를 들어 1,300원을 풀면은 500원짜리가 1개, 10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4개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00원짜리는 집을 방법이 두 가지죠. 안 낸다, 한 개 낸다. 두 가지. 100원짜리는 안 낸다,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가지죠. 그러니까 안 낸다를 포함해 주셔야 되겠죠. 얘네한테. 10원짜리도 안 낸다부터 4개 낸다까지
문제는 지불 가능한 금액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바꿔보면은 예를 들어 자 이제 가능한 금액은 500원짜리가 한 개인데 100원짜리를 제가 7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10원짜리를 4개로 바꾸고 그대로 드릴게요. 자 최소 단위로 돈을 맞추는 거죠. 자 최소 단위로 환전하는 거예요. 500원짜리 한 개는 100원짜리 5개로 교환 가능하죠. 그러니까 500원짜리 한 개를 100원짜리 5개가 충분히 있네요. 자, 이 경우는 보세요. 500원짜리 한 개인데 100원짜리 3개밖에 없죠. 그러면은 500원짜리 100원짜리로 교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뀌지 않지만 여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500원짜리 한 개, 100원짜리 5개로 바꾸고 지우면 되겠네요. 자, 근데 10원짜리 4개밖에 없죠. 100원짜리를 바꿀 수가 없네요. 10원짜리가 10개 이상 있어야 100원짜리가 쌍가 바뀌는데 안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0개부터 12개 낸다 13가지 자 0개부터 4개 낸다 5가지 그 다음에 또 여전히 빼기 1 해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 빼기 1 해주면 되겠죠. 이 교환하는 방법은 금방금방 배우실 거고 학교에서 알려줄 거니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방법 어차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환산하는 거 이거 그냥 그렇게 하는 거구나 외우시면 그만이죠. 자 이제 그 유형 11번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둘 다 풀어볼게요. 자 1006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일단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4칸, 3칸짜리 제가 예제 하나 만들게요.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C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일일이 세는 방법이 있죠. 둘 다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C를 이용하는 거 먼저 할게요. 보시면은 제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간다는 거는 최단 거리로 간다는 거는 결국 이겁니다. 오른쪽으로 내가 4번을 가고 위쪽으로 3번을 가면은 최단 거리 값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 순서를 그냥 배열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거를 배열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74점. 그쵸? 왜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습니다. 제가 7개의 칸 중에 이 친구 들어갈 칸 4개만 고를게요. 그게 바로 이거죠? 7개의 칸 중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 들어갈 칸 4개만 고를게요. 이렇게 골랐어요. 그럼 나머지 위로 가겠죠? 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한번 이대로 가볼까요? 자, 위로 갔다가 오른쪽 2번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1번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1번 가면은 B 도달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C로 구할 수 있다. 구성원들을 이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인 거죠. 그쵸? 구성원들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일일이 쓰는 거죠. 일일이 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가 무엇이냐면 은수야 기억나? 일일이 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 뭐야? 영영? 아니에요. 영영은 뭐야? 아니 기훈이가 웃었으니까 기훈아 뭐야? 네. 일일이 구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 뭐야? 모르지. 그거 있는데 그게 뭐냐고? 아니 기다려봐. 그래? 수아나 뭐야? 네, 재훈아 뭐야? 잘 세야죠. 아 아니야. 네. 정답 뭐야? 모서리. 아 모서리 아니고요. 경험에서 네, 점이죠. 스파. 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일이 쓸 때는 이 스팟이 중요해요. 스팟.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팟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도로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 할게요. 다 아시는 건데도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스팟으로 가기 위한 가지수 몇 개니? A에서 몇 개야? 한 개지. 일로밖에 없잖아. 자, A점에서 이 스팟 가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죠. 잘 보세요. 자, 이제 이 스팟을 오기 위한 방법은 여기 스팟에서 오는 거랑 여기 스팟에서 오는 거가 있겠죠? 두 개 1, 1 더해주면은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자, 이 스팟 가는 거 여전히 한 가지죠. 왜요? 얘에서 올라오는 거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이 스팟 가는 거는요. 이 스팟은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오거나 두 가지 분류가 다 있으니까 하나, 둘 더한 3이죠. 이렇게 그 스팟으로 가기 위해 다른 쪽에서 모이는 게 몇 가지냐를 세는 게 이 도로만 문제의 핵심인데 스팟으로 생각을 해주면 이제 이런 문제가 풀립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정답 도달하는 게 있겠지. 얼마냐? 잠깐만. 7시 3이면 35가지네요. 35가지가 나올 건데 그럼 봐봐. 예를 들어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여기 P지점이 있는데 P지점이 공사 중이래. 못 간대. 그럼 스팟 위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 이 지점을 못 간다는 건 이 지점과 연결된 도로가 다 잘리는 거야. 이 지점을 안 갈 거니까. 그럼 이제 너네는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스팟 위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풀이 방법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일이 세면서 가장 중요한 이 친구를 잊지 말고 항상 그 스팟을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더할 것이며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할 것이냐 라고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어느 순간 풀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은 거죠. 그쵸? 네. 마침 P랑 Q가 제한된다고 나와있네요. 1007번이. 그럼 P스팟과 연결된 모든 도로 지우면 되고 Q스팟과 연결된 모든 도로 지우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1006번을 풀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C로 풀 때 잘 풀리고요. 어떤 문제는 스팟으로 풀 때 잘 풀립니다. 근데 부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연우 같은 친구들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연우는 뭐 일일이 세니까 어차피 정답 다 나오던데 나는 C는 그냥 기억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C로 풀었을 때 훨씬 빨리 풀리는 문제들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두 가지 다 기억하고 있다가 둘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 근데 약간 팁이지만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닌 문제 있죠. 전체가 직사각형이 아닌 문제는 대부분 일일이 세는 게 편합니다. 일일이 세볼게요. 일일이 세면은 자, 이 지점에서 이 지점 오는 거 한 가지. 이 지점은 두 스팟에서 오니까 두 가지. 자, 이 지점은 한 가지. 자, 이 지점은 두 개의 스팟에서 오니까 세 가지. 자, 이 지점은 위에 거에서밖에 안 오니까 세 가지. 자, 이 지점은 한 가지. 이 지점도 한 가지. 이 지점은 둘에서 오니까 네 가지. 이 지점은 둘에서 오니까 일곱 가지. 여기 둘에서 오니까 다섯 가지. 여기는 둘에서 오니까 12가지. 자, 이 지점은 얘밖에 없으니까 7가지. 이 지점은 19가지. 이 지점 얘밖에 없으니까 7가지. 정답은 26가지.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네, 항상 스팟 위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헷갈리는 게 없다는 거죠.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행입니다. 색칠하는 방법에서 좀 어려운 건 없는데 여기에는 없으니까 예제 하나 또 제가 만들어 볼게요. 1009번인데 대충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친구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조심? 모르겠다. 하나는 조심이고 하나는 팁이고 일단은 제일 먼저 칠할 친구는 1번으로 칠할 친구 있죠. 영역은 어떤 영역?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과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애를 찾으면 돼요. 이 그림에서는 A가 가장 많이 붙어 있잖아요. A 먼저 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는 두 가지랑 붙어 있고 C는 세 가지고 D도 세 가지고 그다음에 E는 두 가지인데 A는 네 가지랑 붙어 있으니까 A 먼저 칠하는 게 베스트가 맞고요.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다들 감각적으로 알고 계실 건데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 문제는 아니지만 주의할 게 뭐냐면 겹치는 경우를 꼭 찾아야 됩니다. 근데 겹치는 경우를 찾는 게 이게 저는 이제 뭐라고 할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겹치는 경우 찾는 게 솔직히 말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지 않니? 이거고요. 알지 않을까?
이건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한 바퀴를 돌려보세요. 그때 이상한 점이 생기면요.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되면요.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면 그 이상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경우를 나눕니다. 그렇죠? 예. 또 연애가 중3 때부터 온 게 좋아. 왜냐하면은 안 그랬으면은 이런 거는 모르는 멍청이였을 텐데 다른 건 잘하더라고. 네, 좋은 거 같아. 옛날에 비해 연애가 좀 수학 잘해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하지만 이번 중간고사는 네, 그렇죠. 이거 풀이 줄었어 얘들아. 너무 조용하잖아, 그렇지? 그래요? 네. 알았어요. 야, 그래도 생각해봤는데 지난 시간에 아이스크림 산다 어쩐다 해놓고 안 샀으니까 우리 대현이 볼 때 사줄게. 뭘 사줘야 될지 모르겠네. 뭐? 아니 그 고르는 거 너무 귀찮잖아. 수개가. 그게 너? 많아. 아니 사줄 수는 있어. 사줄 수 있는데 다 먹고 가야 돼. 참고로 너가 그걸 골랐는데 다른 애들이 못 먹어서 너한테 뭐라 하면 네가 다 먹어야 돼. 올려주는 김. 집에 싸면 안 돼. 와. 자, 대단히 볼게요. 배고프고 망설이지 않고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하나 줄 건데 이 문제 그냥 풀게요. 문제를 읽어봅시다. 5개의 색을 칠하고 이제 중복해도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A에 먼저 5개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B는 4가지고요. 그러니까 A에 칠했고 A에 이런 애를 칠했고 B에는 이런 애를 칠했으면 C는 남은 셋 중 하나죠? 네, 셋 중 하나 칠하시고 D도 남은 셋 중 하나죠? 셋 중 하나 칠하시고 별표에도 상관없겠죠? E도 남은 셋 중 하나죠? 네, 정답이 너무 쉽죠? 첫 번째 I는 이렇게 칠해가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보세요. 첫 번째로 칠하는 애만 가장 많이 인접한 거 칠하고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알았죠? 두 번째도 그 다음으로 많이 겹치는 거 넣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문제 아닙니까?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영역을 칠할 건데 5개의 영역이니까 쟤랑 똑같이 합시다. 5개의 색으로 칠할 거예요. 얘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색깔을 좀 써볼게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자 내가 이걸 칠할 건데 얘네들이 같을 때랑 다를 때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느껴지지 않는다면 일단 칠해보라고요. 일단 한 바퀴 돌려볼게요. 첫 번째는 흰색을 칠하고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치고 두 번째는 노란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고 세 번째 아이는 셋 중에 하나 고르고 파란색을 칠해봤어요. 자 이제 내가 네 번째 얘를 칠할 건데 얘도 셋 중에 하나를 고르긴 해요.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근데 여기를 빨간색을 고르면은 여기는 2가지밖에 못 오죠. 3가지를 썼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노란색을 고르면 3가지가 들어가죠. 이상한 점이 생긴 거예요. 이럼 이때 방금 전 어떻게? 얘네들이 같을 때와 다를 때 얘가 달랐으니까 경우 나누자. 그래서 여기 영역을 A라고 하고 여기 영역을 만약에 D라고 하면은 A, D 영역이 같을 때 A, D가 다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면 좋은데 처음부터 아는 거는 좀 재능의 영역이 좀 있고 모르겠으면은 한번 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네. 이런 거 실수해가지고 정답을 못 맞추거나 이제 틀리면 좀 슬픈 일이거든요. 이건 너무 유명한 이제 유형이지만 이 유형 말고 다른 유형들도 한 바퀴 돌려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A, D 같은 거 할 때 순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가운데 여전히 먼저 칠할래요. 5개 중에 하나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 2개 같은 색을 칠할 거니까 남은 4가지 중에 고릅시다. 이 둘에 들어갈 색깔은 4가지 중에 제가 노란색을 골라서 칠했어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도 몇 가지? 세 가지 올 수 있네요.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겁니다. 가운데 5가지 칠하고요. 그 다음에 A에는 남은 네 중 하나 칠하고 D에는 얘랑 다른 건 칠할게요. 얘는 인접해서 얘는 다른 거 칠하기로 했으니까 세 가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빨간색이 칠해지면은 자 이쪽은 두 가지 나오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네. 두 개 더하면 정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2번이었고요. 넘어갑시다. 참고로 숙제를 낼 때 서술형 기출은 안 낼 거예요. 행복한 일 행복도 안 낼 겁니다. 그렇죠? 네. 1033번을 가볼게요. 이 드디어 순열로 들어왔네요. 순 열듯이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자, 그렇지 않은 건데, 우리 그 0팩토리얼은 1이라는 걸 좀 압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 만든 사람이 팩토리얼을 이제 팩토리얼이 뭐 교환법칙 성립하고 뭐 결합법 성립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는 1이어야만 모든 법칙들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0팩은 1입니다. 이건 알고 봅시다. 맞죠? 근데 0팩 그래서 학생들이 잘 안 낼 거예요. 안 낼 것이고, 자 1번입니다. 맞았죠? 5팩이 120이니까. 자 2번은 한 개 맞죠? 3명 중에 빵명 뽑는 방법은 한 개죠. 3번은 이건데 3번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내가 7P4를 한다 그러면 틀린 거 같은데 한번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네, 맞는데 7번 맞아. 3번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CP4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이잖아. 맞네요. 그쵸? 네, 3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M팩을 N-R팩으로 나눠놓은 게 P잖아. 이게 NP 아니야. 그러니까 N부터 얘보다 하나 큰 놈까지 남아있겠죠. 나머지는 약분들이. 그쵸? 네. 4번입니다. 틀렸죠? 4번은 이제 C의 성질이죠. 네. 넘어갈게요. 1036번입니다. 네. 지금 숙제가 어떻게 돼? 몇 문제? 잠깐만. 몇 개 없네? 예. 그렇지 않아? 세봐. 세봐야 될 것 같아. 947부터 1014 68문제였네 현재까지. 순열 들어갈 때 좀만 더 하면 돼. 100문제는 안 되게 해볼까? 100문제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한 30개만 더 하면 되잖아. 62번까지 유형 5번까지 유형 5번까지 하면 하고 그것보다 적으면 적은 대로 하죠. 5번까지 원래 할 마음이 좀 없기도 했는데 볼게요. 1036번 ABC 3명의 학생이 분식집에 가서 김밥, 라면, 쫄면, 우동, 떡볶이 이 중에 하나를 주문한다고 하네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다. 봐봐. 이게 이거 내가 쓰는데 봐봐. 은근히 있잖아. 봐봐. 얘네는 개수가 작고 얘는 사람이고 음식의 가지수인데 사람 전체 명수가 음식 전체 개수보다 적잖아. 그러면 적은 애들이 선택하는 구도가 항상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풀면 얘네 어떻게 풀겠어? A가 5개 중 하나, 자 B가 4 중 하나, C가 3 중 하나 보이겠지? 정답을 낼 거 아니야? 반대로 해볼게. 이 분식집은 김밥하고 라면하고 쫄면밖에 없는데 사람이 5명이야. 5명이야.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문제 상황으로 말이 안 돼. 각자 한 개씩 다른 걸 보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자. 음식이 적고 사람이 많을 때는 또 웃긴 게 얘네가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 김밥이 5개 중 하나,
5명 중 하나. 너는 나를 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라면은 이제 남은 4명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팁인데 가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리를 선택할 때가 있고 자리가 사람을 선택해서 앉을 때가 있거든.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제 대공부에서 대학 좀 잘하던 친구가 물어보는 게 언제 이런 게 결정되냐.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는 사람이 자리를 골라서 들어갔고 어떤 문제는 자리가 사람을 골라서 앉혔는데 이게 뭐 정확히 뭐가 있냐. 그러면은 말해줄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이 음식을 선택하는 걸로 문제가 설정을 해놨잖아, 그렇지? 이 문제 말고 이런 게 헷갈릴 때는 내가 팁 하나 알려줄게. 둘 중에 개수가 적은 애들이 선택하는 거야. 적은 애들이 상대방을 선택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거는 문제 풀면서 좀 더 나중에 나오면 얘기하자. 알았지? 어쨌든 정답은 요거였으니까 넘어갈게. 항상 적은 쪽에서 상대방을 선택한다. 많은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어요. 네, 1044번입니다. 1044번. 6개의 숫자에서 4개를 선택하여 정수를 만들 때 4자리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4자리니까 세팅하면 되겠죠? 4개의 자리. 끝났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숫자를 넣어볼게요. 야, 아니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5개 중 1개야. 0, 1, 2, 3, 4, 5니까 0은 못 오잖아. 4자리니까. 그치? 근데 내가 0, 1, 2, 3, 4, 5 중에 첫 번째 1을 넣었어. 5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 1을 다시 못 쓰는 거잖아. 서로 다른 4개 선택한다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다 올 수 있잖아. 5가지. 세 번째는 여기 뭐 2를 쓰면 세 번째는 4가지. 3을 쓰면 그 다음에 3가지. 정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특이한 첫 번째 부분만 0을 조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너무 빨라버리면은 좀 그런데. 근데 유형 4번까지만 할게. 별 차이는 없지만 5번까지 꽉 채우진 않을게. 네, 그가지 6개의 문자를 이용하여 BAL이 이웃하기. 네, 이웃하게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묶는 거죠. 그래서 B하고 A하고 L을 묶어주시고 R이랑 Z랑 I가 나왔나요? 그런 거 같은데. 그쵸? 네, 이걸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보고 하나, 둘, 셋, 4개를 일렬로 배열하시고 그 다음에 묶인 애들은 내부에서 또 이제 순서 변경하면 되겠죠? 문제는 간단하죠. 그쵸? 네. 뭐 할 게 없다, 그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자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네.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할 것들이 많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네. 이거 토요일까지 숙제 어디까지입니까? 1040 아닌데 54번까지. 네. 1054번까지. 해오세요. 서술형과 행복한 1등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안 가겠으면 제가 오늘 거 대연이 만들어 볼게요. 알았죠? 지금부터 숙제를 하시는 게 좋을걸요? 지금부터 해도 20문제 하고 갈 거야.